이번 시간은 이제 을지대학교 첫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네요. 2025학년도 모의 논술을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약술형 논술을 보기 시작하는 학교죠. 그래가지고 그전 기출 문제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거 뭐를 준비해야 되나, 뭐 가지고 준비해야 되나, 그게 좀 약간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모의 논술 문제를 제가 좀 한번 먼저 봤어요. 그래서 좀 약수령인 학교들 중에 어디가 좀 가장 비슷할까, 그렇죠? 이제 그게 핵심이니까. 왜냐하면 그전 기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1순위는 제가 다른 약수령 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을 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푸셔야 돼요. 2번 정도 푸셔가지고, 자, 그거를 뭐로 바꿔내는 거니까? 서술형으로 바꿔내는 거니까. 해주고 그냥 과정까지 서술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서 어차피 서술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제들을. 그래서 수능 특강이 1순위고, 근데 이제 다른 학교 약수를 보는 다른 학교랑 다른 형식인 게 뭐냐면 차이가 있는 거, 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게 뭐냐면 다른 약수령인 학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수능처럼 단편적이죠. 문제 1, 문제 2, 문제 3. 그래서 뭐 문제 한 10개 정도,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뭐 5개, 6개부터 10개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그래도 얘는 세트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 여기도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가천대 같으면 이렇게 내겠죠. 1, 2번을 없애죠. 그리고 그냥 곧장 질문은, 자, 여기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아서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과정까지도 다 이제 뭐로 가는 거예요? 논제화 시키겠다 이거죠. 질문으로 던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많은 게 쉬운 거예요. 단계별로 여기까지 구하고 이걸 차례대로 구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죠. 이게 좀 달라요, 다른 학교들이랑.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거와 가장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는 학교가 어디냐? 추천드린다면 한국공학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여기 게시판에다가 이 2024학년도 기출은 다 올려놨어요. 거기에 있는 한국공학대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좋고요. 그전 기출 문제도 입학처 가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해설 강의 작년 거, 재작년 거 보면은 다 제가 그때 기출 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게시판에. 그러니까 한국공학대학교 문제는 다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한국공학대가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는 경우. 한 세트 내 2문제, 3문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보셔도 되냐면, 논술형인 학교에서는 약간 이건 이제 좀 더 약간 이거보다는 어려운 문제까지 내가 좀 준비를 해보겠다. 그렇게 된다라면 서울과기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첫 번째 세트 문제들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난이도나 이런 거 구성면에서 아닌 거고요. 첫 번째 세트 문제들을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좀 더 어려운 것까지 간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세트들도 풀어보셔도 좀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지만 항상 1순위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먼저 뭐를 풀어보시고요. 수능 특강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다음 그래도 시간이 난다. 그럼 한국공학대학교 요거 풀어보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아니면 진짜 고난이도 문제를 풀겠다. 제가 봤을 때 한국공학대까지만 풀어봐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풀어본다면 서울과기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디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푸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은 뭐고, 어떤 정도의 지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a의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a의 값에 관계없이 뭐가 지난다? 항상 지나는 점. 이거를 우리가 얼마라고 하자? P라고 하자. 자, 그럼 얘는 이제 뭐예요? 모든 A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A에 대해서니까 A에 대한 함수도 있지만 이 식을 A에 대한 뭐로 인식하셔야 돼요? 항등식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항등식. 그러니까 X에 대한 보통 항등식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좀 낯선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떤 문자든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 A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얘는 오히려 뭐예요? X에 관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A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한 형태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P에서의 접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최종적으로는 그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질문이 이거죠. 그치? 최종적으로 논제 3번에 대한 답을 구해내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 전에 뭐 해요? 그치? P의 좌표를 구하여라. 항등식 개념을 이용해서 P의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건 왜 구해야 돼요? 그치? 접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X절편, Y절편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걸 통해서 여기서 넘어갈 때는 당연히 X절편과 뭐를 구해야 된다? XY축과 만나는 점. X절편, 그 다음에 뭐를 구하는 거죠? Y절편. 그 다음 여기서 좌표 구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항등식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미분, 그렇죠? 접선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이런 거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배웠지만, 자, 만약에 ax 플러스 b는 0. 자, 이게 이제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즉 만약에 x에 대한 뭐다라고 하면은 항등식이 되려면 당연히 a, b는 뭐가 돼야 되죠? 이 개수들은 0이 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고1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 도형적으로 연결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식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써볼까요? 뭐 EA 아니면 A에, 아니 A를 뒤로 쓰는 게 낫겠네요. X 플러스 2Y 플러스 1의 A,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얼마? 2X 빼기 Y 마이너스 1은 얼마다? 0이다. 얘가 만약에 A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모든 A에 대해서 이 등식이 뭐한다? 성립한다라면, 그때는 얘네들이 오히려 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각각 다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얘가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할 때 이 직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치? 직선. A가 이제 어떤 특정한 값만 아니면 되니까. 아니 뭐 A가 뭐 특정, X, Y가 하나가 소거돼도 직선은 되죠. 걔가 이제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를 모아여라, 구하여라. 그렇지?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면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개수들이 0이라고 보고, X 더하기 2Y는 얼마? 마이너스 1과 2X, 그 다음 빼기 Y는 얼마? 1. 얘네들을 이제 뭐 하면 돼요? 연립하시면 되는,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 2배 해주면 2, 그 다음 4,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고, 빼주면 좀 숫자가 좀 깔끔하진 않네요. 그냥 제가 급하게 만들어낸 거라서.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3. 그럼 2X는 얼마? Y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얼마? 2가 되고, 그럼 여기서 나눠주면은 5분의 얼마가 되겠죠? 1. 5분의 1 콤마 마이너스 5분의 3을 지난다. 그런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A에 대해서 정리해요. fx 대신 y로 쓰고요. 그치? y는 2x 3승 플러스 4a 플러스 7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4a 플러스 5의 x, 그 다음 플러스 a 더하기 27.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니까 일단 a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식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a에 대해서. 그러면 a에 대한 1차항을 보면은, 자, 여기 a 4x 제곱, 그 다음 여기는 4x,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얼마? 1의 a가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상수항 취급해야 되죠. 그럼 플러스 2x 3승,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 더하기 얼마? 27에다가 자, y도 넘겨서 마이너스 y는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a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아까처럼 풀면은 얘가 0이고 얘가 반드시 얼마가 돼요? 0이 되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xy 값이 나온다고요. 바로 그 좌표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p의 뭐가 되는 거죠?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2x 플러스 1에 얼마가 되는 거고, 제곱은 얼마? 0이 되니까 아,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그치?
자, 그래서 P의 좌표, X좌표 나왔습니다. 항등식 개념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구해야 되니까 얘가 0이다? 그럼 Y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2X 3승. 자, 이거 3승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제곱하면 4분의 7, 4분의 7이 되겠죠. 플러스 4분의 7.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7. 그러면 얘는 4분의 6 이렇게 되는 거고 2분의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26이죠. 그치? 26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26 이상하게 되게 큰 숫자가 나왔네요.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저 문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오타가 났네요. 자, 2입니다.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2로 확인을 못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 2로 바꾸죠. 그치? 여기 2로 바꾸고. 그럼 여기도 이제 결국 얼마?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1이 되겠죠. 1이 맞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 1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P에서의 이제 뭐를 구하도록 해라? 접선의 방정식을 뭐 해라? 구해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미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치? 미분을 하고 그 점의 좌표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미분을 할게요. 자, F 프라임 얼마? X. 자, 얘를 미분하면은 자, 6X 제곱 그 다음 더하기 2배 4A 플러스 7에 얼마가 되고요?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4A 플러스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6 그러면 2분의 얼마? 3이 되고 자, 여기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4A 플러스 얼마가 된다? 5가 되죠. 그러면 얘네들 A 걱정했는데 없어져죠? 없어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죠. Y 마이너스 Y1 자, 그 다음 기울기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에 X 플러스 뭐가 되죠?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얼마가 돼요? 3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마무리는 둘러싸인 넓이니까 접선과 자, 그럼 여기서는 X절편과 뭐만 구하면 돼요? Y절편만 구하면 되는데 Y절편은 X에다 0 대입하면 여기 얼마? 4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 X절편 구하려면 Y는 0 풀면 되니까 2분의 X는 얼마가 되고 4분의 3이 되니까 여기 X는 2분의 얼마가 된다?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결국은 요 삼각형의 뭐를 구하라는 문제? 그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2분의 1에 4분의 3 곱하기 얼마? 2분의 몇이 돼서 3이 돼서 정답은 16분의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세트 구성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질문을 다 읽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시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질문을 쭉 읽어보고 단계별로 뭐를 구하고 그치? 최종적으로는 뭐를 구하는 거구나. 이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은 이런 관련된 문제 항등식 개념. 그래서 항등식 개념이 좀 들어간 문제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A도 그냥 상수로 주고 풀면은 너무 쉬우니까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집어 넣은 거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삼각함수. 근데 여기서 나왔는데 요거랑 더 연결해서 약간 이거를 변형한다라면 아마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뭐냐면 요런 거죠. Y는 A의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A의 사인 BX 플러스 얼마? C 이 형태의 뭐 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야? 최대 최소. 그치?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문제 2번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느냐. 사인과 얼마? 코사인. 요거죠. 자, 만약에 가장 기본형인 Y는 얼마? 사인 X면, 그죠?
그럼 당연히 주기는 얼마예요? 2파이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물론 이제 정의역을 제한하면 달라지겠지만은 전체 실수 구간이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다 A를 곱하면 그리고 C 이렇게 되면 이제 달라지죠.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주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주기로 하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B. 자 여기선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 B 양수라고 가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뭐예요? 정확하게 보통 양의 상수라고 줄 테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맞기는 하죠. 뭐를 취해야 돼요? 절대값. 요걸 붙여야 되는 거죠.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고 최대도 자 여기 A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A 플러스 C가 최대고 최소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얼마? C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뭐까지 들어가긴 했어요? 평행 이동 개념까지. 그치? 평행 이동 개념까지. 자, 그래서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결국 뭐냐면 F6분의 11파이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A, B를 알아야 되겠죠? 그치? 구체적인 함수 fx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미정계수 A, B를 구해라. 그리고 나서 F6분의 11파이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배경 지식은 이거죠. 자 이제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하고 두 번째는 y는 이제 얼마 fx가 주어졌을 때 이제 평행 이동 개념이죠. 이거를 만약에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면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자 얘는 y-n은 어떤 형태가 돼요? f의 x-m. 그치? 그래서 평행 이동 개념하고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요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디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얼마? 3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니까 자 fx는요. 자 a의 sin 여기 이제 얼마? b 그 다음 x 대신 x 빼기 얼마가 나와야 돼요? 6분의 파이죠. 그치? 6분의 파이. 그 다음 플러스 자 어차피 n이 넘어가면 되니까 3 그죠? 얘가 이제 f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함수 fx의 주기는 10파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a, b는 단 양수일 때. 그러면 자 먼저 뭐를 구하면 되냐면 최소값 이거 가지고 a를 구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을 이용하면은 그럼 a는 얼마가 되죠? 4가 됩니다. a는 4. 그래서 여기는 얼마? 4배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주기는 당연히 이 b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 2파이. 근데 아까는 절대값 이건 굳이 절대값 붙일 필요 없죠.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얘가 이제 얼마가 된다? 10파이가 된다. 그럼 당연히 b는 얼마? 풀어주면 5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는 5분의 얼마? 1이 돼서 여기 5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이건 대입만 해서 함수값을 구해만 주면 되니까 f의 6분의 얼마? 11파이. 그럼 얘는 4배의 sin. 자 여기다 대입하면 6분의 얼마가 되죠? 그치 6분의 10파이가 되고 곱하기 얼마? 5분의 1. 그럼 sin 3분의 파이네요. 자 그 다음 플러스 3이 되니까 sin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래서 2 루트 3 플러스 얼마가 정답이다? 3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을지대학교에서도 처음 이제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과연 어느 정도 그 실력의 학생들이 오느냐 이거를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먼저 이렇게 모의 논술을 본 겁니다. 아마 이 채점 결과 뭐 시험 응시를 아마 했다라면은 그 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할 텐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좀 더 올리겠다. 이건 좀 이번에 우리가 너무 쉽게 냈나? 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삼각함수의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의 성질을 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기본 공식만 했는데 그 성질 같은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이런 거겠죠. 뭐 우함수, 대칭성과 주기성.
이게 이제 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나오면은 일단 만약에 그래프의 성질,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만약에 뭐가 된다? 출제가 된다라면은 이쪽으로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대칭성은 제일 간단한 거는 뭐야? 우함수, 기함수. 사인과 탄젠트는 뭐다? 기함수다. 그 다음 코사인은 뭐다? 우함수다. 라는 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라면은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 파이가 되는데, 근데 이제 뭐 하면은 절대값을 채워서 꺾어 올리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그거까지 이제 아시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가령 x가 0과 얼마 사이다, 뭐 4파이다.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줍니다. x는 0부터 얼마? 4파이까지일 때 sin x 이퀄 얼마? 특수각의 함수값이 아닌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sin 3분의 2. 자, 이거를 만족하는 x값들이 있을 텐데 이 x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이 방정식의 해의 근내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성질을 물어보는 거냐면, 자, 4파이까지니까 두 번의 주기를 그려야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y 이퀄 3분의 1을 쭉 그리세요.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옵니다. 여기를 A1, 여기를 A2, 여기를 A3, 여기를 얼마? A4.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예요. 얘들을 구할 수 있느냐? 특수각이 아니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야? 대칭성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사인 많이 그려와서 알겠지만은 여기 당연히 얼마?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뭐 하죠? 대칭입니다. 1사분면과 2사분면은 x 이퀄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중점이 그러면 한마디로 2분의 파이, 즉 A1과 A2 이거의 평균이죠. 그치? 이 두 값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되니까 A1 더하기 A2, 그치? 나누기 얼마가? 2가 2분의 얼마가 돼서 파이가 돼서 A1 더하기 A2는 얼마라고 쓸 수 있다? 파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변형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풀어주느냐? 주기죠. 다음 주기니까, 그치? 다음 주기니까 A3는 어떻게 될 거예요? A1에다가 플러스 얼마? 2파이. 얘가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서도 주기성 얘기했잖아요. 주기 물어보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A4는 얼마? A2에다가 얼마 더하면 되고 2파이 더하면 되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더해주면 A3 더하기 얼마? A4는 A1 더하기 얼마? A2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돼요? 4파이가 되겠죠. 근데 아까 여기서 파이라고 구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5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6파이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 요 문제 2번 삼각함수 관련된 내용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물론 이제 그런 걸 풀 수도 있어요. 삼각 방정식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삼각 방정식.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삼각 방정식 문제는 되게 좀 많이 나오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뭐 이렇게 그냥 갈 수 있겠죠. 뭐 사인 제곱 난 플러스, 잠깐만요. 제가 그냥 숫자를 이제 딱 써보는 건데, x가 0과 얼마 사이일 때, 2파이 사이일 때, 그치? 뭐 이런 거를 풀어라. 이렇게도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풀어라.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 공식은 뭐죠? 요거 쓰는 거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라는 걸 이용하자.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1차식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사인 제곱을 뭐로 바꿔내야 돼요? 그치?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1 빼기 얼마로?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자, 이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얼마? 코사인 x.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는 이러면 숫자가 좀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3 요걸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숫자를 좀 그러면 약간 급수정하죠. 여기도 얼마? 3배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치? 3배. 그러면 자, 여기는 3 없어지죠. 그치? 3 빼기 3배의 얼마?
코사인 제곱.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플러스 2배 코사인 x. 그다음 마이너스 3은 얼마? 0이다. 그래서 얘네 없어지고, 자, 결국은 3배 코사인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배 얼마? 코사인 x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인수분해 해주면 코사인 x, 3배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된다?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x는 여기 얼마가 되고 0 또는 얼마? 3분의 2.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계를 물어본다라면은 처음에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서 코사인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먼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결국 여기서도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x의 값들의 합을 구해라. 자, 이거를 특수각의 값으로 줄지 그냥 이런 3분의 2 이렇게 줄지는 뭐 출제자 마음이죠. 그치? 출제자 마음이고, 그럼 코사인을 한 주기 내에서 여기서 딱 그려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얼마? 2파이, 여기 파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코사인이 먼저 0이 되는 거, 그럼 당연히 여기 2개가 되겠죠. 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뭐 2번, 3번, 4번까지도 갈 수 있는데 코사인 x가 얼마? 0이 되는 거 구해라. 아니면은 여기선 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3분의 2가 되는 거. 그럼 여기 값, 여기 값.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점이 나오는데 4개의 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아까처럼 A1, A2, A3, A4 할 때 이 4개의 합을 모하여라, 구하여라. 그럼 이번에는 얘는 딱 얼마? x는 뭐에 대해서? 파이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니까 A1과 A4를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치? 평균이 파이니까. 그 다음에 A2 더하기 얼마? A3도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돼서 정답은 얼마? 4파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방정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부등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부등식을 뭐 해라? 풀어라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출제자 마음이니까 이 정도까지. 어차피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다 어디도 있어. 수능 특강에도 있는 거고요. 그치? 수능 특강에 이런 문제들은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수열 쪽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수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풀면서. 자, 등차 아니면 결국은 등비 수열이 나올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등차 수열과 수원 수투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등비 수열.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 거고, 그 다음 이 등차랑 등비의 관계없이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공식은 일반항 공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치? 합 SN 공식. 이 2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떤 문제냐면은 일반항을 구하는 거고, 그럼 등차 수열 같으면 일반항을 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항 A와, 그냥 A라고 할게요. A1이라고 따로 안 하고 그냥 A라고 저는 그냥 부르겠습니다. A와 공차 T. 얘네들을 결국은 뭐 해라? 구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그거를 구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2개에 대한 일반항과 AN, SN 요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등차 수열 AN인데 공차를 줬어요. 공차 D가 얼마다? 3이다.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그럼 이제 등식 하나만 뭐 하면 돼요? 만들어내면 됩니다. 등식 하나만. 그거를 요걸로 조건을 준 거죠. 3항, 7항, 10항이 이 순서대로 뭐를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배우신 거죠. 자, 당연히 A, B, C. 자, 이게 순서대로 만약에 이제 뭐예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정의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등차 수열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그치? 차가 일정한 거죠. 여기서 이거를 뺀 거, 즉 B-A를 뺀 거.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라고도 하지만 차가 일정하다. 그치? 그래서 그 공통된 차를 등차, 즉 공차라고 부르는 거죠. 공차라고. 자, B 빼기 A랑 C 빼기 B랑 같으니까 당연히 이 B는 얼마가 된다? 그치? A 더하기 C다. 그럼 등비 수열은 왜 공비라고 불러요? 공통된 비율이거든요. 그치?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면 A1분의 A2 정의니까 일정한 수가 곱해진다가 정의가 아니에요.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치? 용어 자체는 A1분의 A2, 그치? 어떻게 보면 그치?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걸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 그것도 되고, 이렇게 다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얼마? AN분의 얼마? AN 플러스 1.
자, 얘가 이제 일정한 R. 그럼 이 비율을 우리가 얼마? 공비라고 하는 거죠. 그치? 공비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된 비율. 그래서 정의는 두 가지로 표현돼요.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B, 이웃하는 항의 B가 일정한 수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선 당연히 얼마가 돼요? A분의 B랑 뭐랑 같으니까? B분의 C랑 같으니까 B제곱은 얼마가 된다? AC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AN을 표현하면 AN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A1으로 구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없죠. N-1에 D에 N-1에 D 3 아니면은 3 곱하기 얼마? N-1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세 번째 항이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A 더하기 얼마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은 2 곱하기 3, 6. A 플러스 6이 세 번째 항이고요. 일곱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7을 대입하면은 6, 3, 18 이렇게 되는 거고, 열 번째 항이면 A 더하기 여기는 얼마? 9, 3, 27 이렇게 되겠죠. 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하면 가운데에 뭐가? 제곱이 A 플러스 18에 얼마? 제곱이 양옆에 곱과 같다. 요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얼마? 36A. 그 다음 18의 제곱이면은 어떻게 돼요? 324죠. 324는 A 제곱 플러스 얼마? 33A. 이렇게 되고 27 곱하기 3 하면은 81이 되니까 160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그러면 A 제곱 없어지고 3A는 자, 여기 324 빼기 162를 해주면 숫자가 그 다음에 162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162가 되고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54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A1은 여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4다. 그럼 이제 일반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구해낼 수 있죠. 일반항 공식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54, 그 다음 더하기 자 3n 마이너스 얼마니까 3이니까 3n 마이너스 57입니다. 3n 마이너스 얼마? 57.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약간씩 여기서 또 변형되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20번째 항을 구해라. 그럼 이거 20만 대입하면 되니까 60 마이너스 57이 돼서 간단하게 얼마라고 쓸 수 있어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치? 똑같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딱 20번째 항이 3 이렇게 되면 19항이 얼마가 되겠죠? 0이 되죠. 그래서 자 1항부터 결국은 얼마? 18항까지는 그치? A1, A2 쭉 가서 얼마? A18까지는 뭐가 돼요? 음수고요. 그치? 그 다음에 19항이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자 20항 이후로는 다 이제 양수가 되겠죠. 얘들은 이제 뭐가 돼요? 양수가 되면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Sn 얘는 이제 얼마?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AK 합 얘가 뭐가 되는? 최소가 되는 뭐를 구해라?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당연히 SN 공식 알죠? 이걸 쓰셔도 돼요. SN 자, 2분의 n의 2a 그럼 마이너스 얼마? 108 플러스 n-1의 d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2분의 자 여기 n에 자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1 이렇게도 이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2분의 얼마가 되는 거고 3n 제곱 그렇죠? 2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얼마? 111 얼마가 된다? n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형태?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 형태인데 조심해야 돼요. 실수 전체가 아니니까
얘는 이제 자연수만을 갖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대칭축을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n은 마이너스 2a분의 그러면 3분의 여기 플러스 2분의 얼마? 111. 그럼 6분의 이제 얼마? 111. 얘가 이제 문제는 뭐가 아니에요. 그치?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얘는 이제 18.5가 돼요. 이제 실제 계산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럼 근처에 18일 때랑 19일 때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작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 똑같겠죠. 왜? 18항까지 음수가 되고 얘는 0이니까 더 더해봤자 차이가 있어 없어? S18하고 얼마는? S19는 뭐 할 테니까? 동일할 테니까. 그치? 동일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 18이나 19가 정답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합부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으냐? 그치? 계속 음수니까 음수들을 더해 나가면 합은 어떻게 될 거야?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양수를 더하는 순간 커질 테니까 여기 0인 경우가 있으면 이제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음수인 항까지의 합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변형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 등비수열의 모순 공식을 수도 있고요. 합공식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등비수열 같으면 이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시면 좋죠.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부분. 뭐 첫 번째 항이 A, 공비가 얼마? R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뭐 SO 다섯 번째 항. 그러면 여기는 R-1분의 A의 R의 5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열 번째 항 같으면 여기 자 R-1분의 A의 얼마? R의 10승 마이너스 얼마? 1이 있는데 얘가 이제 만약에 1이고 얘가 얼마다? 33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이용해서 AR 이거를 이제 구하여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AR.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면 인수분해 공식.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S15를 구하여라. 이런 게 이제 또 기본 문제이긴 하죠. 그치? 15승.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R-1분의 A의 R의 5승의 제곱 빼기 1이라고 보면 되니까 R의 5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얼마? D로 빼서 R의 5승 플러스 얼마로 가면 돼요? 1로 가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얼마다? 33이다. 근데 얘가 얼마? 주어진 조건에서 1이니까 R의 5승 더하기 1이 얼마가 되고 33이 되고 R의 5승은 얼마? 32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R은 얼마가 돼요?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2.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풀면 돼요? 이번에도 여기 인수분해를 해주면 A의 R의 5승의 3승, A 3승 빼기 1 형태니까 R의 5승 빼기 1. 그 다음에 R의 제곱, R의 10승이죠? 플러스 R의 5승 더하기 얼마? 1이 되는 거고 얘는 1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2의 10승 1024 더하기 32 플러스 얼마? 1.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죠. 해주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자 합공식이랑 일반항 공식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 이런 거 AN과 SN에 관련된 이런 공식들 이거 활용된 문제들 다 어디 있어? 수능 특강에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 쪽 극한 활용하는 문제죠. 자,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연속이고 당연히 뭐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죠. 그렇죠? 연속이고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을 때 함수 hx를 fx와 gx의 뭐로 표현한다라면은 곱으로 표현될 때 h'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뭐 하도록 해라? 서술해라.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단계별로 구하라는 게 자 최종적으로 이거 일단 fx랑 gx 미분 가능하죠. 그럼 당연히 이거 곱한 거 어차피 다항함수끼리 곱한 거기 때문에 hx도 뭐예요? 다항함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뭐 해도 돼요? 미분법 쓰면 됩니다. 뭐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이죠. 이거는 곱의 미분법. 그러면 h'x는 곱의 미분법을 적용하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가고 뒤에 거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H'2를 구한다. 그럼 얘는 F'2, 그 다음에 G2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F2,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돼요? G'2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F2, F'2, G2, G'2를 구해서 결국은 논제 3번을 뭐 해라?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디서 유도해라?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극한 부정형 해석이죠. 일단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분의 얼마가 된다? fx 빼기 3. 얘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서술해야 돼요. 이제 당연히. 자, 지금 보면 극한을 취해주면 얘는 분모가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죠. 그치? 2의 제곱 4 빼기 4가 되니까 얘가 0으로 가는데 이 전체 극한값은 2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어떻게 돼? 0이 아닌 다른 상수로 가게 되면은 얘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죠. 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수로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결국은 분자의 극한값, 그렇죠?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2로 갈 때 fx 마이너스 얼마? 3. 요 극한값이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거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 극한값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의미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F2를 구할 건데 이제 여기서 뭘 언급해야 돼요? 연속이다. 그치?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뭐는 같다? 함수값은 같다. 그래서 3은 그냥 상수니까 넘기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데 이퀄 뭐가 되는데 3이 되는데 자, 연속이니까 이 극한값과 뭐는 같다? 함수값은 같다. 그래서 F2는 얼마? 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내면 되겠네요. F2는 3이다. 자, 그럼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x가 얼마로 갈 때? 2로 갈 때. 자, 분자는 뭐가 되고요? fx 빼기 f2. 그럼 분모 x-2 인수분해하면 자, 뒤에 x 플러스 2분의 1은 뒤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뭐의 정의예요? 이거는 변화율의 정의죠. x는 2에서 fx의 변화율. 그러니까 얘는 얼마? f'이죠. 그치? f'이. 그 다음 얘는 얼마? 대입하면 곱하기 4분의 1. 얘가 얼마다? 2니까 결국은 f'이는 8. 자, 여기서 f'이는 얼마? 8이 된다. 그 다음에 f2는 얼마? 자, 여기다 쓸게요. f2는 3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해석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극한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식이에요. 자,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2로 갈 때. 자, 여기는 x-2 나누기 gx입니다. 얘가 얼마? 6으로 수렴한대요. 근데 분자가 0으로 가잖아요. 자, 이게 상수로 가면은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되죠. 근데 지금 0 아닌 6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분모가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 리미트 x가 얼마? 2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결국은 연속이다라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G2는 얼마? 0이다 쓸 수 있겠네요. 자, G2는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가 2로 갈 때 자, gx 빼기 g0 G2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2. 그럼 이건 x는 2는 아니니까 자, 얘는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분자 1, 그 다음에 여긴 gx 빼기 g2,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 x 빼기 2. 그럼 이건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또 뭐가 돼요? g'2. 그래서 얘는 g'2분의 1이 됩니다. 얘가 얼마래? 6이래요. 그럼 끝났네요. g'2는 얼마? 6분의 몇이 된다? 1이 된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필요한 정보들 다 캐낸 거니까 대입만 하면 f'2 자, 8 곱하기 g2는 0 플러스 그 다음 f2 자, 여기 3 곱하기 g'2이 6분의 1. 그러면 결국은 정답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 주시는 게 요 맨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함수, 그러니까 요 형태 문제는요, 약수령인 학교에서는 그냥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1순위.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어렵게 나간다. 그럼 이제 이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차수를 먼저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뭐 x제곱 플러스 2분의 fx, 얘가 이제 만약에 얼마다? 2다, 이런 거. 그치? 그럼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야지만 수렴할 거고, 그 다음 얘는 그럼 몇 차가 돼야 돼요?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x제곱 2차항을 갖는 거죠. 2차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 2x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조건을 줘서 a, b를 뭐 하여라? 구하여라. 이렇게까지 추가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들은 워낙 이거는 뭐 수원대든 그 다음에 이전까지 계속 나왔던 약수령 학교에서 이거와 유사한 문제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근데 하긴 이런 문제 어디에 다 있어요? 수능 특강에 다 있죠. 수능 특강에 다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